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오늘 소방학개론 입문과정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먼저 소방학개론이 어떤 건가 잠깐 개요를 한번 얘기 드리고 그리고 가벼운 공부 방법 얘기 드리면서 그런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소방학개론에 대해서 대충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요. 일단 소방학개론은 어떤 거냐면요. 소방과 관련되는 일정한 조금 기본이 되는 사안들을 묶어놓은 거를 소방학개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은 익혀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소방학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걸 잠깐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학개론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 들어볼게요. 소방학개론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는데요. 물론 소방학개론은 앞서도 얘기드렸죠. 소방과 관련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대략 묶어놓은 게 바로 소방학개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떤 게 그 내용을 하고 있냐면요. 소방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소방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소방 활동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개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정한 소방 조직, 인적, 물적 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소방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소방 조직,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를 얘기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재난관리라는 그런 파트가 있다는 거죠. 재난관리가 있다. 재난이라는 거는 나중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여러 가지가 재난이 될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도 재난이 될 수가 있고, 화재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재난에 대해서 뭔가 좀 예방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그 재난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서 발생 어떤 확률을 떨어뜨리고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재난 관리에서 다뤄야 될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트는요. 세 번째는 연소 이론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연소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연소가 뭐냐면요. 뭔가 어떤 화재가 발생하는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화재 발생돼서 타나가는 거를 연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안들을 보고요. 물론 출제 비중은 여기서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요거 말고 어떤 화재 이론과 관련되는 얘기.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재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안들 묶어놓은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 이론. 소화라는 건 어떤 겁니까? 불을 소멸시키기 위한 거. 이런 이론에서 총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첫째 시간은 이번 시간은요. 소방조직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소방조직에서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요. 이번 시간은 소방의 발전 과정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소방 발전 과정이라는 타이틀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여기도 한번 개요를 얘기 드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거든요.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처음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 큰 뼈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 발전 과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이런 게 있거든요. 소방 발전 과정에서는 어떤 걸 따르냐면요. 이제 소방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방의 유래, 개념, 의의 이런 거를 다루고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소방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는 뭐냐면요. 어떤 문헌상의 소방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세서부터 해서요. 중세, 근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방과 관련되는 어떤 제도가 뭐가 있었냐, 어떤 조직이 있었냐, 또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어졌나 하는 것을 소방 발전 과정 여기서 다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소방의 유래, 개념, 의의하는 게 나왔죠? 소방의 어떤 유래, 그리고 개념, 그리고 의의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해놨죠? 불의 기원 그래놓고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1의 불, 제2의 불, 제3의 불, 제4의 불, 제5의 불 해서
불을 1단계, 2단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나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거를 또 얘기했습니까? 거기 밑에 에너지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에너지. 그러면서 뭐 우리 기본 지금 입문서의 어떤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소방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공부할 때 이 교재와 이 강의를 통해서 기초를 지금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거기 불과 에너지에 대해서 구분했죠. 불이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막 불이 나는 거. 뭐 이게 불, 뭐 이런 게 불, 화재 나는 걸 이걸 불이라고 얘기했을 때 에너지는 불을 일종의 어떤 인간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을 하는 능력, 이거를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에 필요한 것으로 어떤 불을 바꿔 나간 게 에너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불의 기원에서 뭐라 했죠? 제1의 불이 뭐죠? 원시적인 불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냥 불 나는 거. 근데 제2의 불을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석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석탄 시대가 쭉 가다가 석탄보다 어떤 다루기가 더 편하고 그리고 좀 깔끔한 게 뭐였죠? 그게 바로 석유라는 거 아닙니까? 석유를 제3의 불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제4의 불은 뭐를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원자력으로 제4의 불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 요즘 굉장히 얘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가 많죠? 원자력이 사람한테 아주 뭔가 경제성을 가진 에너지라는 인식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원자력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뭔가 원자력을 잘못 따랐다가 큰 재앙을 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 친화적으로 나온 그런 불이 뭐냐면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불은 제1의 불, 제2, 제3, 제4, 제5 이렇게 나가는데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불을 일하는 능력으로 바꿔놓은 거를 에너지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는 석탄소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1의 에너지, 제2의 에너지, 제3의 에너지, 제4의 에너지 이렇게 구분한다. 뭐 요거는 이렇게 소방학을 들어가는 입문 과정에서 한 번씩 반하에 그럴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소방의 유래인데 여기서는 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소방의 유래를 개요만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의 유래, 요거는 뭐 제가 안 쓰면서 한번 잠깐 우리나라 소방의 유래에서 아주 개요 중에 개요에 해당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문헌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거예요. 문헌상에 있는 내용을요. 삼국시대에서 어땠죠? 신라시대 때 어땠습니까? 미추왕 때 어떤 신라 서라볼에 서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민가가 여러 동 소실됐다. 이게 문헌상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또 진평왕 때 뭐라고 했죠? 왕이 화재에 따른 이재문을 위문을 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뭐를 느끼십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형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은 어떤 국가 최고 책임자가 거기 가서 위로도 하고 있잖아요. 고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를 봅니다.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이라는 거는 여러분 모르시면 안 계실 겁니다. 조선시대에 뭔가 법의 큰 골격, 틀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경국대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500년 갈 수 있도록 어떤 법적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 안에 금화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드린 자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요. 금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입문서의 특징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소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닥치는 게 뭡니까? 책 한두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너무 많은 용어라든지 새로운 어떤 단어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걸 조금 풀어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요즘 얘기를 하면 방화라고 보세요. 여기 그 말은 그 말금자에다가 불을 그만대는 거 아닙니까? 방화는 뭐죠? 불을 막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래서 금화법령이라는 그런 골격이 경국대전을 터잡아서 발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봅니다. 거기 금화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떤 한성부에 조선시대 때 화재 발생했을 때 소화, 불을 끄기 위해서 마련됐던 제도가 금화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불 끄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순찰을 돈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려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거기 사무실이라든지 소방서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화재와 관련해서 순찰도 돌아요. 조선시대 때도 금화제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했죠? 불 끄는데 가장 기본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금화제도에서 불 끄기 위한 소와 용구,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한 기구, 뭐 이런 단순한 기구지만 이런 거를 비치를 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수성 금화사는 뒤에도 나오지만 뭐냐면요. 불을 끄기 위한 일종의 어떤 기관이에요. 공적 기관이거든요. 거기 관원이 방리마다 호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방리는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마을이에요. 호구라는 건 가가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방울을 돌면서 순찰을 돌았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화재 경보. 궁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종을 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알리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으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화재 경보 시스템, 화재 탐지 시설, 뭐 이런 게 바로 화재 경보와 좀 지금으로 치면 유사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조선시대 때 금화제도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 나왔던 여기 세종 8년하고 나왔던 거 8년 그리고 거기 연도로 치면 1426년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꼭 암기하고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여기 봅니다.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그랬죠?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화도감은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소방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뭐 시험에 몇 번 나왔지만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은 세종 8년 1426년도에 설치된 금화도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려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그런 국가 원수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글도 만들었죠. 또 영토도 확장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었죠. 더 나아가서 이런 소방과 관련되는 관청을 최초로 설치한 게 세종대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훌륭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근데 금화도감을 설치했는데 이게 설치한 지 3개월 만에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명칭이 변경됐다는 거 아닙니까? 변경됐는데 어떻게 변경되냐면요.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금화도감일 때는 소방과 관련되는 업무 관장하는 그 업무만 맞죠? 그런데 수성금화도감은 이거는 뭐냐면요. 그 밑에 여러분 잘 해설을 보세요. 거기 어땠냐면요. 도성에서 성곽 어떤 그 보수하고 하는 그런 업무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금화 업무 플러스 어떤 업무를 했냐면요. 어떤 성곽의 수축 개축, 도성의 성곽의 수축하고 개축하는 업무 이렇게 변해 나갔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골격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네 번째 보면은 갑오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갑오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갑오개혁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거냐면요. 근대화 어떤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조선 사회를 근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일이 갑오개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했죠? 갑오개혁은 그 밑에도 나왔죠. 1894년서부터 1896년 2월까지 19개월씩에 거쳐가지고 갑오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어땠죠? 거기 그 다음 봅니다. 경무청 직제를 제정했다 그랬죠. 경무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경찰청과 유사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총무국 안에 수하라는 거는 물로써 불을 끄고 뭐 그런 얘기거든요.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갑오개혁 요 기간 중에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최초로 사용했다. 우리가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엔 주로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뭐 합쳐가지고 금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얘기 드린 소방의 유래는요, 뒤에 나가면은 어떤 시대별 소방의 유래에 아주 골격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어떤 세종 8년 1426년에 금화도감이라는 소방 업무를 관장하는 최초의 기관이 설치가 됐다. 그런데 3개월 지나가지고 수송 금화도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금화 업무 플러스 성곽 수축 개축 업무를 같이 봤다. 그리고 갑오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이죠. 조선 말기에 그 1894년서부터 1896년까지 이루어졌죠. 그 1895년도에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소방의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 소방의 정의 중에서도 개요가 어딘가 그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건 한번 제가 요 위에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소방의 정의인데 뭐 이런 거는 물론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지만 시험을 떠나서라도 내가 소방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소방의 정의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소방의 개요. 두 번째는 어땠죠? 광의, 넓은 의미의 소방의 개요를 얘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좁은 의미의 소방의 개요는요. 제가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 쭉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인명, 구조, 구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화재에 대해서 예방, 경계, 그리고 진압, 그리고 플러스 뭐였죠? 인명, 구조, 구급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인명, 구조, 구급 활동.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소방의 개념은 협의의 소방의 개념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협의의 소방의 개념은요. 거기서는 표현은 안 했지만요. 소방기본법이라는 법이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기본법. 이 법을 보면요. 이 법에 나와 있는 이 법의 목적을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소방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여기는 지금 좁은 의미, 협의의 소방 개념, 협의 소방 개념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추가가 됐는데 어떤 게 추가가 됐죠? 그 뒤쪽에 가서 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요. 어떤 재난관리 활동, 어떤 일련의 재난을 관리하는 활동. 물론 이 재난에는요. 화재 말고도 다른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좁은 의미의 소방에서 넓은 의미의 소방으로 어떤 확장돼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우리가 좁은 의미의 소방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를 고전적 의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전적 의미의 소방이다. 그렇지만 광의의 소방은 뭐죠? 이거는 지금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생명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현대적 의미의 소방의 개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아울러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고대 소방 조직서부터 해서 어떤 중세, 근대, 근세, 현대까지 우리나라 역사 흐름을 5개로 해가지고 그 소방 조직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방의 유래에서 가볍게 얘기를 했죠. 이걸 아주 구체화된 내용들이 고대 소방 조직서부터 현대 소방 조직까지 5개 단계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꼭 내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면은 꼭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 소방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서 나오는 고대 소방 조직은 뭡니까? 뭐냐면요. 물론 문헌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문헌상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그 이전에도 뭐 어떤 소방과 관련되는 조직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료가 있는 것만 가지고 여기서 교재에서 나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 놓고 어땠죠? 고대 소방 조직에는 삼국시대에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통일신라시대까지를 고대 소방 조직으로 묶었다. 그러면서 물론 여기서는 좀 가볍게 다루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다루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고대 소방 조직인데요. 고대 소방 조직인데 첫 번째 삼국시대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여기서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였냐 그러면요. 한번 봅니다. 삼국시대 때는 어땠죠?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란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어떻게 했죠? 성곽 안에 만들고 유사시의 성곽 안에 거기 사람들이 백성들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릉지에다가 성곽은 어떻게 합니까? 평지에 하는 것보다 약간 경사 있는 데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적의 공격을로부터 지켜내기 좋거든요. 구릉지에다가 성곽 안에다가 뭐가 있죠? 거기 관청들이 들어서죠. 그리고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좁은 공간 안에 많은 건물, 사람이 몰리면 화재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뭔가 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구조였다. 삼국시대 자체가.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던 것. 그게 바로 삼국시대다.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통일신라시대 나오죠. 통일신라시대 나오는데 여기는 어땠습니까? 신라가 여기 통일신라시대가 나왔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전라는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땠죠? 뭔가 시가지가 조성되고 여기도 민가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촘촘하게 건물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도 결과는 똑같았잖아요. 화재 발생 우려가 컸다. 그런데 여기 특징은 어땠죠? 둘 다 특징은 어땠습니까? 여기 특징은 뭐냐면요. 그 밑에 나왔던 대로 봅니다. 별도의 소방조직이란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조직 자체가 없었고, 그럼 어땠죠? 불났을 때 백성하고 군대가 화재 진압을 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가볍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중세 소방조직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죠. 중세 소방조직과 관련되는 얘기, 그게 그 다음에 나왔는데요. 뭐 여기를 2번으로 했고요. 여기 3번에 보면 중세 소방조직이라고 나왔는데, 중세 소방조직은 지금 고려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고려시대 때 특징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뭐라 했냐면요. 여기도 전문 조직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 조직 자체는 없었지만 어떤 게 있었죠? 여기는 어떤 여기 금화를 담당하는 관리는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삼국시대 통일시대 했을 때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고려시대 때는 어땠죠? 어떤 금화 활동,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갖추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금화를 담당하는 관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거기 뭐라 했죠? 금화 관리자에 배치해 놓고 여러분 잘 봅니다. 뭐라 했냐면요. 관할이라는 거는 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란이 비교적 많은 거 아닙니까? 진이라는 건 뭐냐면요. 군사의 목적에 따라서 설치한 행정 어떤 구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기관에 관하 또는 진, 여기에 장, 책임자한테 금화 담당 관리 업무를 이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또 누가 했었죠? 여기 그런 일 말고도요. 당직자가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고려시대 때는 금화, 소방과 관련되는 전문 조직은 없었다. 그렇지만 금화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를 누구였냐면요. 행정관청의 장 또는 어떤 군사 목적의 행정구역의 장이 어떤 금화 담당 관리 역할을 했고, 아울러서 당직자도 금화 관리 담당 업무를 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 당시에는 뭐라 그랬죠? 이 당시에는 소방을 소재라고 칭하기도 했다. 뭐 이런 거는 시험에 단편적으로 자꾸 나왔던 거예요. 여기 소방을 소재라고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떤 소방 관련되는 담당자는 있었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 감독을 제대로 잘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좀 나태하고 어떤 안일하게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사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땠죠? 어사대가 수시로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점검. 그래서
어떤 근무 장소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처벌하고 나중에 보고했다는 거죠. 고르실 때도 어땠죠? 그만큼 소방이 어떤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사되는 지금으로 얘기되면요. 한 감사원 정도로 보세요. 여기서 어떤 자리를 비우거나 제대로 업무를 안 한 사람을 먼저 구속을 시키고 나중에 보고했다. 이게 바로 중세 소방 조직이었다. 뭐 여기까지는 비교적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들은 뭐 괜히 쓰겠습니까? 그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언더라인하고 꼭 정리하고 암기까지 한번 갑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근세 소방 조직하고 나왔죠? 근세 소방 조직인데 이거는 조선시대 때 조선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조선서부터 갑오개혁까지예요. 갑오개혁까지거든요. 갑오개혁은 1894년서부터 시작해서 1896년 전반 어떤 초까지 있었어요. 근데 갑오개혁은 어떤 거냐면요. 물론 근대화하기 위한 어떤 혁명적인 일을 한 게 갑오개혁이에요. 그런데 갑오개혁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일본에 떠밀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한 거거든요. 뭐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뭐 그러면서 여기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근세 소방 조직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1426년, 여기 세종 8년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세종 8년도에 어떤 조직이 설치됐죠? 금화도감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금화도감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금화도감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다라고 얘기했죠? 소방기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게 금화도감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금화도감이 그렇고, 그리고 금화군이라는 얘기가 밑에 나왔죠? 금화군은 뭐냐면요. 어떤 금화 활동, 방화 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이 모여있는 조직체다. 근데 그 조직 구성원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면요. 어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조직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금화도감을 설치한 다음에 다음 봅니다. 다음 뭐라고 얘기를 드냐면요. 여기 근데 이 금화도감은 어디 소속을 했었냐면 병부 소속으로 있었어요. 병부 소속. 병부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국방부 소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병조 소속으로 있었으니까 이거는 병조, 병부 다 같은 말인데요. 여기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다. 그래놓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소방기구라고 보였죠. 근데 이게 아까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불과 한 3개월 만에 명칭이 바뀌면서 성곽의 수칙과 성곽의 보수 업무까지 같이 합쳐졌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셔가지고요. 근대 소방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가 5번째 나오죠. 근대 소방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 이게 5번째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먼저 갑오개혁과 관련해서 갑오개혁 전후와 관련해서 얘기 드립니다. 갑오개혁 전후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전후인데요. 갑오개혁은 뭐 잠깐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약 19개국에 걸쳐서 꾸준하게 일어났던 일종의 개혁 운동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갑오개혁 전과 후로 한번 나눠봅니다. 전과 후로 나누는데요. 갑오개혁 전에는 어디서 소방 업무를 관장을 했죠? 포도청에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뭐 그럴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죠? 이게 갑오개혁이 벌어지면서 포도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경무청으로 바뀌었다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게 경무청으로 바뀌었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경무청이라는 건 일본에서 주로 쓰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갑오개혁 자체는요. 우리 내부적인 역량에 의해서 어떤 혁명적인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일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포도청이 생기면서 뭐 자연스럽게 소방 관련되는 업무가 여기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포도청에서 소방 업무를 일정 부분 봤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는 얘기가 나왔죠? 경무청 세칙에서 수화, 소방과 관련되는 뭐 그런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었다. 경무청 세칙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죠? 여기 경무청 업무와 관련되는 세칙, 세부 규칙이 있는데 거기 소방이라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제가 이어서 봅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이라는 용어를 가장 최초에 사용했던 게 갑오개혁 요 시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때 처음으로 소방이라는 말을 썼고 그전에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썼죠? 금화라는 말을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포도청에서 하던 소방 업무가 경무청으로 넘어왔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소방 장비와 수도의 개념이 이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 장비와 나름대로 근대적인 소방 장비와 수도의 어떤 개설이 이때 생겼어요. 그래서 소방 장비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죠? 그냥 물동이 정도 뭐 이런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 나름대로 근대적인 소방 장비 개념이 들어왔고 또 수도는 뭐였죠? 우리가 그냥 물을 퍼가지고 물을 어떤 뿌리던 그런 게 아니라 수도를 설치해서 어떤 설치하고 소화전은 뭐죠? 어떤 소방 용수를 어떤 뿜어내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장치 그런 게 바로 소화전인 거 아닙니까? 그게 갑오개혁 때 이런 어떤 소방 관련되는 기구들 이런 게 설치가 되면서 소방 관련되는 업무가 근대화된 거는 갑오개혁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갑오개혁 그 다음에 얻은 게 나왔었죠? 일제시대 때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제시대 때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도 중요한 거 일부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1910년이면은 한일 합방 되는 그런 시기였죠. 거기 뭐라고 나왔죠? 상비 소방수가 도입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상비 소방수가 도입됐는데 여기 봅니다. 상비라는 건 어떤 매일 근무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났을 때 그때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불났을 때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속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게 이게 일제시대 때 1910년이었다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방서가 어디였죠? 192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가 설치가 됐어요. 그게 바로 경성소방서다.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 봅니다. 앞서 있는 것만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땠죠? 뭐 여기 금화도감이 세종 8년에 설치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 소방이라는 용어는 갑오개혁 당시에 만들어졌고 또 1925년도에 최초의 우리나라의 소방서가 설치됐는데 바로 경성소방서다. 뭐 이런 내용들 너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 잠깐 얘기 드려볼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이 경시 또는 경부로 보아야 했다. 같은 직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요게 뭐 이런 내용들을 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어땠습니까? 고대, 중세, 근대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소방 조직의 변천 과정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현대 소방 조직이다. 현대 소방 조직은 언제서부터입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를 현대 소방 조직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개의 단계로 또 나눴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소방 조직에 보시면요. 맨 처음에 해방되고 나서 미국 군정 하에 있을 때 그때 소방 조직이 어떤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또 일정 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어떤 소방 본부가 설치됐던 시기 그리고 그 소방 본부가 전국으로 확대됐던 시기 이렇게 4단계로 여기 현대 소방 관련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 소방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6번째 보시면요. 현대 소방 조직 그래놓고 요 시기를 넷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과도기였죠. 과도기인데 여기는 언제부터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미군정 요때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군정이라는 건 뭐죠? 군부에서 정치를 도맡아 하는 거를 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뭐였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일제시대 때도 소방서가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그 소방서 위에 경무청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소방이 경찰에서 독립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방과 경찰 업무를 소방에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확연하게. 그래서 미군정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제도를 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과 경찰 업무를 분리를 시켜놨다.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방서, 경찰서 따로 있었지만 그 위에 경무청이 있었다. 그렇지만 소방과 경찰을 분리시키는 게 미군정하에서 그랬다. 그러면서 여기 어떻겠습니까? 소방부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회라는 걸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위원회. 뭐 이런 어떤 시스템 체계를 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소방부는 중앙에 뒀어요. 중앙에 뒀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땠죠? 어떤 여기 지방에는 도에는 소방과가 있었다. 도에는 소방과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러다가 어땠죠? 소방위원회는 중앙소방위원회가 있고 지방 도소방위원회가 있다. 지방에 도소방위원회가 있다. 이거는 중앙에 뒀고 이거는 도에 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소방위원회 어땠죠? 전국의 소방 예산안을 작성을 했다. 한 요 정도 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해방되고 나서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여기 들어서기 전까지 미 군정에서 어떤 군정청에서 소방 업무를 관장했는데 어땠죠? 중앙에 소방부와 도에 소방과가 있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소방과 경찰 업무가 일정 부분 분리가 됐다. 그리고 소방위원회가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었다. 이 정도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 보시면요. 초창기하고 나왔죠? 초창기가 나왔는데요. 초창기는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서부터 1970년도까지다. 연도까지만 얘기하면 1948년서부터 1970년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게 특징이었죠? 우리가 어떠냐면요. 소방이 경찰 사무에 포함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은 일본 제도로 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여기 소방과 경찰이 분리가 됐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어땠습니까? 소방이 경찰 사무에 포함이 됐다. 과거 일제시대 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했죠? 그 중앙은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그리고 시도는 경찰국 소방과에서, 내무부 어떤 경찰은 어떻게 됐죠? 당시에 내무부의 외청 역할을 했었어요. 큰 울타리 안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요. 소방법이 제정됐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소방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봅니다. 물론 소방법이 언제 제정됐나 그 연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까지 하셔야 될 그런 얘기예요. 이게 1958년도에 제정이 됐다. 일단 여기 연도까지 정도는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소방법이 제정이 됐고요. 물론 소방법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제시대 때 어떤 일본에서 쓰던 그런 법령 체계가 그대로 그냥 대충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소방법이라는 법이 제정된 거는 1958년이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일이 밑에 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소방공무원이 그때도 소방공무원이 뭐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방공무원이 어느 법 적용을 받았습니까?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법 적용을 받았다. 왜 그랬죠? 소방과 경찰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소방공무원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소방공무원은 어떤 법을 적용받습니까?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과 뭐 소방공무원법 적용받고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어땠죠? 어떤 여기 지방공무원법과 그리고 소방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때는 소방공무원법 자체가 없고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시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발전기로 이어지죠. 세 번째 발전기로 이어진다.
이 발전기는 시기적으로 어땠습니까? 1970년서부터 1900 여기 92년도까지다. 그 이때 특징이 어땠었죠? 어떤 소방과 관련되는 체계가 이원화가 돼 있다라고 했어요.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이원화가 돼 있다. 어떻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가 돼 있다.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지역에서 소방 업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은 어땠죠? 그냥 국가에서 이거를 관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가 설치된 게 1972년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발전기에서는요, 소방 업무가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가 됐다. 그래서 어땠죠? 서울과 부산은 어떤 지방에다가 어떤 소방 관련되는 업무를 넘겼고, 여기 그 이외 지역은 국가에서 소방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의 이원적 체계가 어떤 문용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 본부가 설치가 됐다 그랬죠? 민방위 본부가 설치가 됐다. 본부가 설치가 됐는데 이게 언제냐면요. 1975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됐는데 그런데 이 민방위 본부에서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여기 민방위 업무 이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소방 업무가 일로 가버렸어요. 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방위 본부는 1975년에 설치됐다. 민방위라는 건 어떤 걸 얘기죠? 뭔가 있잖아요. 어떤 적의 공격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이 주도돼서 어떤 행하는 비군사적인 방어 행위를 민방위라 그래요. 그래서 민방위 본부가 설치되면서 민방위 업무뿐만 아니라 소방 업무가 일로 넘어갔던 게 1975년도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걸 얘기 들어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시기에요. 소방공무원법이 이 법이 제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정되고 시행이 됐다. 그 연도가 어땠죠? 연도를 보시면 1977년도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앞서가지고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떤 초창기 때 어땠죠?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 적용받았는데 그런데 경찰과 소방은 확연하게 그 업무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방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된 거는 제정된 거는 1977년도고 여기 시행된 거는 1978년도다.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요. 성숙기. 우리나라 소방 조직의 성숙기다. 이거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992년 이후서부터 성숙기다. 그 왜 성숙기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어떠냐면요. 전 광역자치단체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됐어요. 이때요. 소방본부가 설치됐다. 앞서 나왔던 시기를 볼게요. 발전기 때는 어땠죠? 서울과 부산에만 소방본부가 설치됐다가 전 시도로 소방본부가 설치된 게 여기 성숙기에 그랬다. 그래놓고 어땠죠? 소방 관련되는 사무가 누구한테 일임됐습니까? 시도지사한테 넘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원론만 얘기되면요. 소방 관련되는 업무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도지사. 그 근거는 뭐죠? 어떤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에 의하면요. 소방 관련되는 업무가 시도지사한테 있다고 돼 있어요. 국가는 이거를 뒤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역자치 체제에 정착이 됐으면서 이때를 성숙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 시기에 보시면요. 민방위 재난 통합본부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민방위 재난 통합본부가 설치가 됐다고 그랬죠. 통합본부가 설치가 됐다.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발전기 때 뭐가 있었죠? 민방위 본부가 설치됐죠. 발전적으로 명칭과 업무가 조금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민방위 재난 통합본부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1995년도에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이런 민방위 재난 통합본부가 생겼다. 결국 어떤 겁니까?
민방위 재난통합본부는요, 소방 업무도 거기서 맞지만 어떤 거 합니까? 어떤 재난복구 같은 시스템 어떤 체계를 여기서 관리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소방방재청은 어떤 거죠? 행정자치부 안에 있는 외청으로서 독립적인 어떤 역할하는 기구였었어요. 독자적인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2004년도였죠. 2004년도 이렇게 흐르다가요. 그리고 쭉 가다가,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는 거, 이것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국민안전처 얘기가 나왔죠. 이게 언제 신설됐냐면요, 2014년도에 신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요 얘기도 잠깐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땠냐면요, 세월호 사고가 터진 거 2014년도 여기 4월이었죠. 그러고 나서 굉장적으로 뭔가 안전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민안전처다. 그러면서 소방방재청이 없어지면서 소방 업무가 국민안전처 그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그게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2014년도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소방청이 신설됐다. 요 얘기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그리고 여기는 이쪽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떠냐면요, 소방청이 신설이 됐는데 이 소방청은 언제 신설됐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방청을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어요. 국민안전처 안에 두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소방청이 신설되면서 이때 다시 소방청이 독립적인 어떤 행정기관으로서 소방과 재난 관련 업무 중에 일정 부분을 소방청이 어떤 담당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흐름에 의해서 우리나라 소방 조직이, 현대 소방 조직이 발전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얘기를 드려봅니다. 또 공부할 때 어떻게 되죠? 처음 공부할 때는요, 어떤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게 중요해요. 대한민국 정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요, 미 군정하에 있을 때 소방과 경찰을 군정 시작되면서 바로 분리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분리가 되면서 소방부, 소방과, 또 소방위원회, 이거를 중앙과 지방에 뒀다.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을 분리했다. 그런데 요 미 군정 기간은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군정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출범하면서 어땠죠? 1948년서부터 70년까지 다시 소방이 경찰 사무에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근데 소방법이 이때 제정됐고,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 조금 종속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발전기를 봅니다. 1970년서부터 92년까지 어땠습니까? 서울과 부산은 소방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에다가 맡겼다. 광역적인 지역에다 맡겼다. 그렇지만 그 외 지역은 국가에서 관장을 했다. 그러다가 1975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방위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어땠죠? 민방위 본부가 만들어지면서요, 민방위 업무와 소방 업무가 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77년도에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시행은 78년도에 했었어요. 이때 완전히 법률적으로도 분리가 된 거예요. 이때는 어땠죠? 체계적으로 소방과 경찰이 분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성숙기 1992년서부터 현재까지인데 왜 그랬습니까? 서울, 부산 이외에 전 광역자치단체에 소방본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번 제가 예를 듭니다. 시도 소방본부는 누구한테 소속이 됐습니까? 시도지사 소속이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적 체계, 지방 체계에 의해서 왔다. 그게 성숙기구 1992년서부터다. 그러면서 어땠죠? 민방위 본부가 민방위 재난본부로 통합해서 재난관리까지 95년도에 일로 왔다. 그리고 2004년도에 어땠습니까?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면서 독립적인 소방 기능을 하는 내무부 외청으로 들어섰다. 여기 행안부, 행정자치부, 내청.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요. 소방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안에 소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나의 국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금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소방청이 신설이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대 소방 조직의 흐름이면서 역사라는 거죠. 그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개요만 잠깐 한번 얘기 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를 했죠? 소방의 개요를 얘기했다.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소방의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정의가 뭐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그 큰 틀은 어떤 거였습니까? 큰 틀은 어떤 소방 조직, 우리나라 소방 조직을 얘기하면서 고대, 중세, 그리고 근세, 근대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적 소방 조직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 몇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어땠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426년 세종 8년. 명칭이 뭐였죠? 금화도감이었다. 3개월 만에 금화수송도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제 어땠죠? 갑오개혁이 벌어지면서 1895년도에 경무청 세칙에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죠? 1925년도에 경성 소방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방서가 생겼다. 그리고 해방되면서 어땠습니까? 미 군정 하에서 어떤 뭐 여기 경찰과 어떤 소방 업무가 분리됐다. 뭐 그 기간은 짧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다시 소방과 경찰이 어떤 통합이 됐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소방은 경찰의 조금 어떤 하부적인 구조 뭐 이런 비슷하게 흘러갔다. 뭐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어땠죠? 1958년도에 소방법이 제정이 됐다. 그리고서 어땠죠? 어떤 성장기를 맞이하면서요. 여기 발전기를 맞이하면서 소방에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국가와 지방 이원적인 체계로 갔다. 그래서 지방은 서울과 부산의 소방본부, 나머지는 국가 조직 어떤 체계하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소방공무원법이 1977년도에 제정되고 1978년도에 시행이 됐죠. 그리고 성수기는 어땠습니까? 전국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1992년서부터요. 어떤 시도 단위로 어떤 광역적인 체계를 갖춰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최근에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국민안전처에 있던 소방 관련되는 기능을 소방청으로 독립시켰다. 이게 이번 시간에 다뤘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 위주로 한 2번 정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